네, 안녕하세요. 응용수학 특론 첫 번째 챕터 극한으로 정의되는 연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선 먼저 다루는 거는 극한이 뭔지를 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거고요. 극한이 뭔지를 수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방법을 다시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 뭐 아예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거고요. 이게 대학원 수업을 대학원 대상 수업이고, 그 다음에 물론 대학원 대상 수업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1학년 때 배웠던 걸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리마인드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극한이라는 거 정의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x0에서 함수가 만약에 얘라고 하면은 뭐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함수인데, x0에 무한히 가까워진 함수, 뭐 예를 들자면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게요. 그러면 x0에 함수가 무한히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l에 가까워지는 것 같잖아요. 계속 보면은 실제 함수값은 m이더라도. 하지만 x가 x0에 가까워지는 동안에는 x가 1이다 라고 우리가 l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여기는 딱 이 점 하나만 갖고 튀어나온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랑 함수값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함수의 극한이고요.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어떤 입실론, 0보다 큰 입실론에 대해서 L에서 걔를 중심으로 0보다 크다는 거는 그걸로 구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구간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함수의 범위랑 여기의 범위보다, 이걸로 주어지는 요 범위보다 작은 델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찾을 수 있다면은 걔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입실론이 이제 실제로는 0에 되게 작은 의미의 입실론이에요. 얼마 값으로 주어지진 않고, 거의 입실론에 대해서 걔에 대응하는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f,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델타가 FL 더하기 입실론이 뭐 얘보다 더 L에 가깝다거나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식이 좀 이상하게 써지겠지만 하여튼 입실론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여기 X가 있을 텐데, 그러면 F 역함수겠죠. X가 아니지, 그러면 L 더하기 입실론이 되겠네요. 뭐 L 빼기 입실론일 수도 있고, 걔보다 X 더하기 X0 플러스 델타가 더 안에 있는 델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럼 걔를 찾아낼 수 있으면 또 입실론 더 작게 하고 한참 무한히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입실론이라도 걔보다 더 작은 델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부르도록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쭉 읽어볼게요. 0보다 큰 의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L 기준으로 위아래 입실론에 대해서 얘를 하면은 항상 얘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얘가 더 작다는 뜻이겠죠. 얘가 더 작거나 같은,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작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더 작은 구간에 대해서, 아까 이걸로 주어지는 것보다 x0 더하기 델타가 더 작은 구간이 있다면, 항상 있다면은 fx는 x가 얘로 갈 때 극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극한에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얘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어디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입실론 델타 그림을 그리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L이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에 대해서 걔보다 작은 델타를 우리가 항상 찾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 함수 값이 빵꾸가 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차피 얘 다루는 게 아니죠. 얘 주위에서 어떻게 가까워지냐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함수가 끊어져 있을 때예요.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점에서 보시면은 임의의 입실론을 주었을 때 우리가 뭐 임의의 입실론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겠죠? 얘가 여기 가서 만나네요. 그러면 만약에 입실론이 0에 무한히 가까워졌다고 쳤을 때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은 여기까지 올 거예요. 함수값이. 그쵸? 그러면은 델타가 안타깝게도 원래 델타도 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기 같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부분은 마이너스 델타 괜찮은데 이쪽이 델타가 이거보다 작아질 수가 없죠. 함수가 값이 아무리 여기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아예 함수가 여기에 정의가 안 돼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델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델타든지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델타가 0에 가까워졌을 때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델타가 이것보다 작아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y 값이 l에 무한히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위쪽 우리가 어퍼 바운드가 여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델타가 이것보다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극한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함수에 대해서 fx0가 l이고 극한도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면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함수값이 이렇게 혼자 뻥 떨어져 있다면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불연속이긴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만약에 함수값이 아예 x0에서 정의가 안 돼 있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함수 있잖아요. 얘는 0에서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0에서 극한을 당연히 못 구하겠죠. 0에서 극한을 못 구하고 0에 극한이 아니지. 0에서 함수값을 우선 못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극한도 사실 왼쪽 오른쪽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못 구하고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서 연속이라고도 못하는 그런 함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극한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함수값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서로 불연속이니까 왼쪽 극한 따로 오른쪽 극한 따로를 정해주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낸 거예요. 그래서 x가 그러니까 c보다 아주 작은 값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로 표현해 준 게 왼쪽에서 x축이 1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렇게 될 때 극한을 얘를 우리가 왼쪽에서 근접하고 있어서 좌극한이라고 하고 뒤에서 내가 그랬지만 우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다면은 그냥 극한을 쓰겠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면은 그거를 따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 얘기를 다시 한다면은 우선 아까 앞에서 좌극한 잠깐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럼 우극한은 x가 x0보다 조금 더 큰 데까지 값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0보다 약간 조금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대로 극한값을 대신 구하자면은 이렇게 여기 플러스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입실론 델타가 원래 x 빼기 델타가 x 빼기 x0가 델타보다 작아야 될 텐데 식을 어때서 그쵸? x 빼기 x0가 델타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x 기준으로 델타만큼 x0 기준으로 델타만큼 갔을 범위가 이제 x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 기준으로 이쪽만 하고 얘 기준으로 이쪽만 따로 나누자 라고 한 게 요렇게 얘는 우극한 x0랑 x0보다 좀 큰 데의 극한을 구하는 거고 x0랑 x0보다 좀 작은 데의 극한을 구하니까 얘는 좌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식도 이런 식으로
각각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